질환인 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크게 보면 상기도, 하기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염이 상기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호흡기 질환이라면 하기도의 대표적인 질환은 아마 천식이겠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하기도 질환 중에서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섬유증은 이 질환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반면 천식이라는 질환명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비염과 천식은 앓는 사람이 많다, 즉 육병률이 높다라는 부분 외에도 병리학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이 있는 질환인데요. 두 질환 모두 알레르기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 임상 증상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콧물은 가래, 코막힘은 호흡곤란, 재채기는 기침 이렇게 짝이 맞춰지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약물에서도 두 질환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비염을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데 이어서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천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천식은 기도과민증과 가역적인 기도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기도의 염증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천식으로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천식을 간혹 못 고치는 병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질환은 사실 정의 자체에서 치료의 가능성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천식의 정의를 가역적인 기도폐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역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그렇죠.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식은 어떨 때는 기도가 좁아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펴지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천식은 다른 하기도 질환인 기관지 확장증, COPD, 폐섬유증 같은 질환보다는 훨씬 고치기가 쉬운 병입니다. 저는 사실 천식이라는 질환으로 환자분이 오시면 제가 못 고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뭐 제가 잘났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질병의 병리 자체가 그래요. 기관지 확장증은 이 병의 병의 자체가 기도가 울퉁불퉁하게 비포장도처럼 바뀌어 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COPD는 폐포가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기도가 완전히 변형이 되어 버렸다는 걸 뜻하고 폐섬유증은 폐포 사이사이에 간질 조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구조적으로 이미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천식은 이런 구조적인 파괴까지 아직 진행된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역적인 기도폐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기도의 과민성을 낮춰주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급으로 치자면 천식은 기관지 확장증, COPD, 폐섬유증의 질환보다는 한 수 아래의 급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변의 천식 환자를 실제로 살펴보면 렐바나 심비코트, 세레타이드 같은 흡입기나 싱귤레어나 소론도 같은 내복약을 수년째 드시고 있지만 못 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원상 회복을 막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식의 정의에 일부 나와 있는데요. 기도의 과민성, 즉 기관지가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은 보습입니다. 호흡기 점막 관리의 핵심은 피부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의 겉이 피부고 이 안쪽이 점막이거든요. 바로 같은 한 겹이죠. 우리가 주름살 같은 피부 미용에서 뿐만 아니라 아토피 같은 피부의 알레르기 질환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보습이거든요. 피부 질환을 알아본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시겠지만 건조하면 가렵고 긁으면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습에 만전을 기하고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알로에 등의 제품도 보습력 때문인데 호흡기 질환도 이와 동일합니다. 비염 같은 상기도 질환부터 기관지 확장증 또는 폐섬유증 같은 중증의 호흡기 질환까지 모든 호흡기 질환에서 점막의 보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천식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 점막의 보습 상태가 악화되면 부지런히 물 청소를 해줘야 할 점액은 끈적해지면서 들러붙고 항원 물질의 배출도 힘들어지면서 기도의 과민성이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기도가 부으면서 내경이 좁아지면 천식의 길로 접어드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도 흡입기와 싱귤레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고생하는 힘든 길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천식 환자한테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천식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호흡기 병은 웬만해서는 상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 하기도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뭐 우리가 성문을 보더라도 성벽이 뚫리고 나야 안쪽이 위협받는 것처럼 호흡기 질환은 보통은 이 위쪽 상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반복되고 나다가 아래쪽 하기도 질환으로 넘어오는데요. 하기도 질환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핵심은 여기 이 자리예요. 제가 여기 손으로 짚어볼게요. 여기 천식 환자들이 초기에는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여기에 가래 끼는 느낌도 들고 간질간질하면서 기침도 하고 숨도 약간 답답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근처에 약국이나 동네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감기약도 먹어보고 뭐 역류성 식도염 또는 후비루 진단도 맞고 약을 먹어보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탈수가 심한 분들은 이런 양약으로는 충분히 보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가 좋아지지 않는데 동네 병원에서 만약에 잘 낫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검사를 엄청 자세히 하겠죠. 기본적인 혈액 검사, 뭐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폐기능 검사, 후부능 검사도 하고 좀 더 자세히 하는 곳은 천식 유발 검사나 CT도 찍고 육붕왕 걷는 거리라고 해서 그 걷는 검사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진단받는 말, 흔히 듣는 말이 뭐냐면 천식기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계를 학술적으로는 기침 이형 천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기침 이형 천식의 뜻이 뭐냐면 호흡곤란이나 천명, 쌕쌕거리는 소리 말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없는데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천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서서히 천식이 발동이 걸리려고 하는 단계예요. 기관지가 완전히 예민해지고 붓게 되면 내경이 확 좁아지겠죠. 그러면 쌕쌕거리는 소리도 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호 하는 폐기능 검사를 해보면 이럴 때는 폐기능이 뚝 떨어지게 나오죠. 이렇게 기도 상태가 확실히 완전히 나빠지면 애매하게 천식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듣질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천식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막 여기가 좀 건조해지면서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기침은 생기고 가래끼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 이런 상황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아직 수축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붓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능 검사를 해보면 천식에 어느 정도 부는 거죠. 그러면 천식의 범주로 넣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 정상은 아닌 애매한 라인에 걸쳐지게 되죠. 바로 그럴 때 병원에서는 천식기가 있다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단계의 환자분들이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갑자기 확 중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진행이 되는 것인데 천식이 서서히 진행되는 초반 포인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원장님 그러면 이 완전히 천식으로 진행되는 레벨은 아니지만 천식 증상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미리 약을 써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동네 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까지 왔다거나 아니면 대학병원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동네 병원 여러 군데를 거치고 왔다고 하면 의사분들은 이미 이 환자는 써볼 약은 이미 다 써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되면 조금 더 센 약을 주게 됩니다. 즉 일반 감기약이 아니라 이제는 천식약을 줘보는 거죠. 대표적인 천식약 조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렐바, 심비코트, 세리타이드 같은 흡입기. 그리고 두 번째가 싱귤레어 먹는 약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시잘이나 알레그라 같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네 번째가 일반적인 진액어담제 이런 조합인데요. 이런 약이 처음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예민하게 붓던 점막은 잠깐 진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비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진액어담제나 싱귤레어는 장기간 사용해도 큰 부담은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흡입기나 항히스타민제는 즉효, 빠른 효과가 나는 대신에 장기간 사용하면 점막의 수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을 오래 쓴 분들은 호흡기가 자생력을 잃어갑니다.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여기 있는 벤토린 같은 흡입기를 처방받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렐바나 여기 이제 세리타이드가 있죠. 세리타이드, 심비코트 같은 이제 흡입기를 처방받으면 약사님이나 또는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하고 나서 입안을 잘 닦아내세요. 구내염이 생기거나 목이 쉴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흡입기를 사용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목소리가 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은 염증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내 몸의 자생력이 회복되어서 염증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염증을 억제해 주는 대신에 점막의 혈액 흐름과 정상적인 면역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점막이 자주 붓는 상황에는 좋은데 세균 감염에는 더 취약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이 약을 쓰고 효과를 본 분들은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덜 한다거나 중지하면 다시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피부의 아토피 질환에서도 완전히 동일한데 아토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스테로이드를 피하죠.
꼭 써야 되는 경우를 알고 쓰는데, 천식 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미래를 희생하고 있다고 표현이 될까요? 천식 환자들은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레벨에서는 숨이 차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 그냥 천식 환자는 한 번 흡입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계속 쓰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천식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천식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오래된 레벨, 뭐 진화 레벨에서 좀 고단계 분들은 숨이 찰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대안 없이 흡입기를 중단하면 위험하겠죠. 그런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뭐 천식기가 있다 또는 기침 이형 천식의 단계에 속하는 분들은 초기죠. 이분들은 대안이 없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흡입기나 항히스타민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초기에 사용해버리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물고기로 치면 빠져나오기 힘든 통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천식기가 있다 또는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숨이 그렇게 차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막의 활성도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점액 분비를 늘려주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그런 한약 치료나 캔디의 도움을 받으면 기침 증상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이 됩니다. 미역으로 비유를 하면, 미역을 말리면 바짝 쪼그라들지만 수분을 먹으면 부드러워지고 펴지죠.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흡입기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천식의 치료는 어느 대학병원을 가던 특징 교수님께 진료를 받던 그렇지 않던 사실 진료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단계로 구분이 되고 그에 따른 처방전이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나오듯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생활에서 중요한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이 없고, 뭐 그냥 아주 장기간 뭐 계속 꾸준히 처방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천식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흡입기, 이제 흡입기 만드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글로벌 제약 회사들인데요. 심피코트라는 약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많이 맞았던 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고요. 렐바나 이제 세레타이드 만드는 회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여기도 엄청 대기업인데, 아마 천식 환자들이 약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 이런 관리 툴,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관리 툴이 이런 회사들의 이윤 창출에도 아마 큰 도움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천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먼저 천식의 시작 단계에서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천식기가 있다, 이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식은 무조건 흡입기를 쓰면 안 돼, 스테로이드는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흡입기에는 소론도라고 하는 입으로 먹는 경구용 스테로이드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몸 전체로의 작용은 줄이고 기관지에만 좀 작용할 수 있도록 고안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천식 환자는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질에 겁을 먹고 이 약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없던 기침이 생기고 숨이 조금 답답할 때가 어떻게 보면 하기도 질환이 이제 스타트 되려는 시점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경고음인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못하면 일부 환자분들은 천식약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먹는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도 먹게 되고, 흡입기 용량도 렐바 100에서 렐바 200으로 높여가고, 추가로 스피리바라고 하는 흡입기까지 써보지만 점점 숨이 차면서 이제 환자분은 COPD 단계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결핵이나 홍역 등의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몸이 좀 약한 분들은 스테로이드에 많이 노출되면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 큰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히 천식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나는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천식약을 줄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떤 원칙을 알고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